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 솔루션 TV 닥터 차방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건강 주제 바로 생리통입니다.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통증이죠. 오늘 그 생리통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전수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전수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인 생리통. 아무래도 여성들만 느끼는 통증이다 보니까 남녀 모두가 느끼는 통증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두통이나 복통이랑은 좀 다르고 말로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이 생리통이 왜 생기는 건가요, 선생님? 생리 기간 중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효소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효소가 자궁 수축을 유발하게 되고 그 수축으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하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네. 구조적으로 원인이 있는 경우는 자궁 내막 안에 용종이 있다든가 자궁 벽이 두꺼워지는 딱딱해지는 자궁 근종, 그리고 자궁 벽이 두꺼워지는 자궁 선근증, 자궁 내막의 세포들이 골반 안으로 들어가서 혹을 형성하거나 유착을 형성하는 자궁 내막증 또는 골반염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엄마랑 딸을 보면 식성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또 신체 구조 이런 것까지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생리통이 심하면 딸도 심한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생활 습관 때문에 이 통증이 닮게 되는 건지 아니면 유전인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산과력이나 부인과 병력은 대체로 모계 유전을 많이 따르는 편입니다. 따라서 엄마가 생리통이 심한 경우, 따님도 생리통이 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궁 근종이나 병변이 있는 경우, 따님도 병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정도의 생리통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 따님과 이제 엄마가 같이 사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맞아요. 각자 살면서 각자의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또는 새롭게 생긴 병변 등에 의해서도 다른 양상으로 생리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모계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생활 습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가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 생리의 양도 조금 많아지는 것 같단 말이죠. 생리의 양과 생리통,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생리양이 증가되는 원인과 생리통이 증가되는 원인이 같은 경우엔 그럴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궁 내막 용종이라든지 자궁 근종, 자궁 선근증은 생리통을 증가시키는 것도 있지만 생리양을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병변으로 인해서 생리통이 심한 경우는 생리양도 같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궁 질환이 있으면 생리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생리통이 그 자궁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 하나의 신호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없던 생리통이 아니면 기존의 생리통이 점점 심해진다든지 약으로 조절되지 않는 생리통이 발생하거나 또는 생리통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새로운 양상의 생리통이 발생한다면 어떤 병변이 생긴 것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기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이게 자궁 질환이 있어도 생리통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산부인과 질환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대다수입니다.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선근증, 자궁 내막증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생리통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꾸준히 하셔서 병변이 생기진 않는지 뒤늦게 손봐야 되는 상황이 되진 않는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혹시 치료 방법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리통은 치료가 가능하거나 조절이 가능한 통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와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복강경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자궁 전체를 절제해서 생리를 자체를 안 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생리통이 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조절할 수 있는 건 진통제입니다. 규칙적으로 생리 기간에 진통제를 드심으로 해서 생리통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생리통이 있을 때는 경구 피임제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구 피임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도 생리 기간 중에 증가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리통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먹는 방법이 불가능하신 분이거나 또는 이미 이제 자녀를 출산하셔서 출산 계획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자궁 내 호르몬이 분비되는 자궁 내 피임 장치를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고요. 이런 모든 방법들이 동원을 해도 조절되지 않는 극심한 생리통의 경우에는 자궁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계를 잘라주는 수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 이런 수술을 하는 거를 일차적으로 권하진 않지만 방법적으로 이제 치료가 되지 않은 생리통은 최후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똑똑 쌤 도와주세요. TV 닥터 처방전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진료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자입니다. 네, 저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생리통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어느 순간 진통제도 듣질 않을까 봐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진통제도 내성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진통제는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진통제는 비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이런 종류의 진통제들은 대부분 내성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성을 걱정해서 이제 약을 드시지 않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생리통 약은 생리통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드시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정말요? 통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드셔야 하는데 보통은 생리 시작하기 하루나 3일 전부터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복용을 하시고 생리 기간 중에 연속해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리가 규칙적이지 않아서 언제 생리를 시작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생리가 시작되려고 할 때 약간 통증이 느껴지실 때부터 드시거나 또는 피가 비쳐서 생리의 신호가 있을 때 그때부터 생리 기간 동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진통제가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다 같은 진통제여도 생리통에 더 맞는 진통제가 따로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생리통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들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인 엔세이드 계열의 약을 드시는 걸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엔세이드 계열의 약들은 앞서 말씀드린 프로스타글란딘의 이 합성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생리통에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볼게요. 저는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하자 친구가 피임약을 먹으면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미혼인데 피임약을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만약 먹는다면 생리가 없을 때도 매일매일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먹는 피임제는 산과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향후에 임신이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미혼 여성이든 성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편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피임제는 용법에 따라 휴약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한 달 동안의 용법에 맞게 드셔야 이 생리 기간 중에 호르몬 변화를 억제시켜서 생리통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피임제들은 혈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체중이거나 또는 흡연을 하시는 분, 35세 이상의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혈전의 위험도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피임제 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호르몬이 분비되는 자궁 내 피임 장치들은 생리통을 줄여주고 생리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5년간 사용이 가능하시고 폐경이 되기 전까지 2~3번의 교체를 하시게 된다면 폐경 때까지 생리통에 대한 걱정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TV 닥터 처방전 이번에는 생리통과 관련해서 알아두면 좋을 알찬 건강 정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인 스스로 생리통이 심하다고 생각하면요. 아무래도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산부인과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특발성으로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양상이 바뀐다면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초음파로 자궁이나 난소, 내막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네. 그 외에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골반염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비물 검사를 한다든지 자궁 경부암 검사를 같이 체크한다든지 그런 산부인과력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평소 생리통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나 대처법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절대 지키지 않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됩니다. 매 식사에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고 낮밤이 바뀌지 않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음주나 카페인 섭취를 줄여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근력 운동보다는 혈액순환을 잘 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이 되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일단 생리통이 발생을 했을 때 생리통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배를 따뜻하게 해줘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 배나 복부나 허리 쪽을 마사지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시게 되면 이완이 되면서 조금 더 통증의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TV닥터 처방전 오늘은 여성의 생리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리통은 많은 여성분들이 겪고 가임기 여성의 60%가 생리통을 느끼기 때문에 누구나 겪는 통증 또는 참을 수 있는 통증 또는 참아야 하는 통증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리통은 치료나 조절이 가능한 통증입니다. 참지 마시고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법이나 조절법으로 편안한 생리기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처방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